안녕하세요. 이현종입니다. 자, 이제 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국가 화재 안전 기준,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실시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서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이 따로 분류된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설계 시공이나 점검 실무 행정 책을 보게 되면 처음에 뭐 수계 소화 설비부터 전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화재 안전 기준에서 좀 요약이 된 내용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제 시대 교육 우리 기획팀 분이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따로 빼가지고 공통으로 묶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공통으로 제가 내용을 좀 추려가지고 빼가지고 화재 안전 기준 편이라는 내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은요. 일단 점검 실무 행정 그다음에 설계 시공 다 두 개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요런 설비다. 만약에 옥내 소화전 설비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조에 대한 설치 기준을 써라. 요런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고요.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그죠? 당연히 기준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약된 내용을 적으면요. 점수가 깎일 우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재 안전 기준 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문 있죠. 원문. 법을 찾아서 원문을 프린트해서 보시던가 아니면 시중에 파는 화재 안전 기준만 따로 파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안전 기준 책을 사가지고 원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직접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요약한 내용 기사 시험할 때는 요약한 내용을 우리가 적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 시설관리사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돼요. 그죠? 그대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서 참고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 책을 좀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요약된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그죠? 거의 다 화재 안전 기준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거 명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화재 안전 기준 쫙 펴면서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그게 무슨 강의가 됩니까? 그죠? 저는 이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좀 하려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에 나왔고 전 시험에 나왔고 이런 부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좀 해드리면서 그런 강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암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어떻게 뭐 암기를 여기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뭐 여러분들이 하든 뭐 그 방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도 공부를 오래 해봤잖아요. 관리사 공부를 오래 해봤는데 저도 뭐 앞글자 따서 막 암기하고 뭐 막 여러 방법을 많이 사용해봤어요. 하지만 좀 시간 낭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암기하기 이게 할 내용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거까지 막 고려하면서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요 그냥 본문을 보면서 단어 한 글자 이렇게 단어 나오는 것은 앞글자 따서 암기를 했고요. 문장 화재 안전 기준 설치 기준을 써라. 요런 문장은요 여러 번 써봤어요. 읽어보고 써보고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겠는데 여러 번 읽어보고 써보잖아요. 그러면 이 문구의 흐름이 있죠. 문구의 흐름.
문구의 흐름과 반복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런 문구들만 잘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진짜 다 암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머리 생각나는 대로 쭉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그 정도 능력이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보고 특히 집중해서 좀 해봐야 된다. 알았죠? 그리고 꼭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이게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는 분이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도 뭐 요령 같은 거 알려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거는 요령을 알려 준다는 거는, 기사 때나 통하지, 이 관리사 때는요, 요령이 안 통합니다. 예, 그거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요령이 안 통한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처음에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용을 보면서 책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책을 좀 찾아보면서 비슷한 부분에 좀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예,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점검 실무 행정에 있는 내용을 좀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똑같아요. 설계 시공이나 점검 실무 행정이나 예, 나오는 거나 똑같다. 예, 책 보시면 예,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고 꼭 제가 본문을 꼭 보면서 이 강의를 좀 보길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화재 안전 기준 편 첫 번째 NFSC 101이죠. 예,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소방법 중에서 예,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있죠. 시행령 별표 5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별표 5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처음에 이제 NFSC, 즉 화재 안전 기준 순서대로 요런 설비를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가 나와 있다고요. 예. 그래서 별표 5번은 무조건 다 예,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중요하다. 매해 나오고 있거든요. 별표 5번은. 예. 그래서 처음에 별표 5번을 좀 넣어놨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는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일단 소화기구는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면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소화기. 또는 뭐 소화용구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능력 단위를 계산을 해서 능력 단위에 맞게 소화기구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죠? 능력 단위에 맞게. 자, 하지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를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문화재, 그 다음에 터널 지하구가 있는데 요 전기 저장 시설이 추가로 들어갔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주거용 자동 소방 장치 또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있는데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곳은 아파트 등 예. 그 다음에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다가 설치를 한다.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요게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30층이 이제 없어지고 오피스텔 전체에 설치하게 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는데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에는 답을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알았죠? 왜? 개정이 이제 개정은 됐지만 시행일이 안 됐다고요. 시행일. 그죠? 예.
자,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예요.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가 아니라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다라는 거. 예. 설치해야 될 것은 화재 안전 기준상에서 정한다.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동 소화 장치. 부속식, 부속 용도에 설치해야 되는 예. 소화기구 그런 표 있죠? 마지막에 나오는 거. 거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요거만 따로 안 나올 거라고요. 둘이 공동으로 나옵니다. 공동으로 나오면 알았죠? 예. 소화기 관련된 문제가 가끔씩 튀어나오면 조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왜냐? 소화기는 맨 처음에 나오니까 아예 다 안다고 생각해서 쉽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예. 그런데 툭 이제 소화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렵게 나오겠죠. 당연히 소화기인데. 그죠? 예. 그러면 좀 어려운 부분을 감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처음부터 우리 꼼꼼하게 한번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알았죠? 아, 나는 소화기만 너무 많이 봤다. 예, 그러면 그래도 좀 꼼꼼히 보실 필요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이 아니라 정의 부분이 있죠. 화재 안전 기준 이제 2조를 보게 되면 정의 부분이 나오는데 정의 부분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소화기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화 약제를 방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 약제를 어떤 거를 집어넣느냐, 소화기 안에다가 어떤 약제를 넣어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또는 가압식이냐 추압식이냐 이 가압 방식에 따라서 소화기를 분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능력 단위에 따라서 소형 소화기 또는 대형 소화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한다. 가압하는 방식, 그죠? 그 다음에 소화약제, 저장하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또 한 가지가 뭐죠? 아, 능력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소화기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능력 단위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면 우리 소형 소화기가 있고 대형 소화기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있는 것도 갑자기 1점짜리 문제로 딱딱 나와볼 수가 있다니까요. 정의.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의 정의를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것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소형 소화기. 자, 대형 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상인 것이고 요 표는 뭐죠? 예.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형 소화기에 약제를 저장하는데 약제를 얼마만큼 저장을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포각물 분할이 포각물 분할 2 이거 이산화탄소니까 2로 암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앞글자 따서 암기하는 게 편하다. 그런데 요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앞글자 따서 암기를 한다고요? 그거는 오산이다라는 거죠. 여러 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만약에 대형 소화기에 대한 정의를 써라고 했는데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상인 것 이렇게 하면 만약에 요거 정의 쓰는 문제가 2점이다 그러면 1점밖에 못 얻어요. 앞에 있는 것까지 그대로 써야 돼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관리사 시험인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간이소화 용구 종류는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요 소공간용 소화 용구, 요게 좀 새로 들어왔죠? 자, 소공간용 소화 용구는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냐? 피트 층, 피트 공간. 그죠? 그래서 PS, TPS, EPS 요런 데 설치를 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트 층은 무엇이고 피트 공간은 무엇이냐 이런 거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자동 확산 소화기.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자, 자동 확산 소화기 UFO 같이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요거를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동 확산 소화기는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부속용도. 부속용도에 설치해야 될 소화기의 종류 있죠. 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보일러실, 건조실, 그 다음에 세탁실, 그 다음에 대량화기 취급실, 예, 대량화기를 취급하는 실, 요런 실에다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제곱미터를 RM 이하면 하나, 그러니까 1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개. 그죠? 예.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뭐 발전실, 엔진실, 엔진 펌프실, 그런 전기를 이용하는 실에도 예,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음식점, 호텔, 이런 주방에도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부속용도 거기에 보시면 설치하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정의에는 자동 소화 장치가 나요. 이제 소화 기구가 아니라 이제 자동 소화 장치예요. 소화 기구는 우리가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서 약재를 방출을 하지만 자동 소화 장치는 우리가 감지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약재를 방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종류는 주거용, 상업용, 캐비넷형, 그 다음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정의도 하나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를 적고 그 정의를 적어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쓸 수 있어야죠. 예. 그래야지 합격을 하는 거니까. 자, 캐비넷형부터는 비슷해요. 열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소화는 캐비넷 형태의 소화장치다. 그죠? 똑같아요. 보면. 그죠? 얘는 가스계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거다. 얘는 분말을 뿌리는 거다. 그죠? 에어로졸을 방사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 캐비넷형부터 이 밑에는 비슷해요. 문구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 번 읽어보면 요 4개가 문구가 비슷하고 요 2개가 문구가 좀 비슷하구나. 예. 요거를 앞글자 따서 어떻게 암기합니까? 정의를. 그죠? 예. 그래서 앞글자 따려고 막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요. 알았죠? 예. 시간 낭비다. 앞글자 딸 수 있는 거는 단어 암기하는 거. 단어. 딱딱딱 나눠져 있는 거 있죠? 예.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앞글자 따서 암기하는 게 좋은데 문장은요. 앞글자 따서 암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글자 따면요. 머릿속에 빨리 남는데. 그죠? 그런데 앞글자 언제 따요 이거를. 자기 거만 해. 여러 번 읽어보고 써보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예. 자,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를 보게 되면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가 뭐가 있습니까?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덕션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열원을 차단을 하고, 즉 가스를 차단을 한다든지, 가스레인지면 LPG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또는 LNG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있죠. 불꽃 나오는 거. 그거는 가스를 차단시켜 버린다고요. 차단 장치가 자동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 인덕션은요. 전기를 그냥 차단해 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전기 또는 가스를 차단시켜 주는 거죠. 예. 자동으로 차단하여 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약재를 방출하는 소화 장치다. 또 탐지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가스가 누출되면 경보를 올려주는 기능도 있죠. 네.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뭐냐면 우리 상업 음식점 같은 데 있죠. 뭐 중국집이나 술집, 우리가 사용하는 술집, 그런 게 다 상업용 주방이 있잖아요. 그 상업용 주방은 가스레인지도 크고 엄청 크고 웍 같은 거 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되게 따닥따닥 붙어져 있고 조리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후드도 엄청 크고 덕트도 엄청 길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 덕트 같은 게 청소를 안 하다 보면요, 기름때 같은 게 엄청 껴가지고 그 기름때 때문에 덕트 화재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다고요. 최근에. 예. 그런데 이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는 덕트 안에, 덕트 안까지 예, 헤드를 연결을 해서 약재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건물주다. 그러면요, 나중에 임대를 하실 때, 임대, 누구한테 임대 주잖아요. 임대를 줄 때, 만약에 그 임대자가 내가 중국집을 하겠다. 예. 예. 덕트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덕트를 만들겠다 그러면요, 그 덕트에 대한 화재 그 보험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거기서 화재가 너무 많이 나. 예. 그 기름 찌꺼기들 있죠. 그런 게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걸로 화재가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예. 그래서 대부분 화재를 보면요, 덕트 있죠. 음식점 같은 데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덕트에서 화재가 나는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왜? 최근에 화재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정의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 설치 기준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 상업용 자동 확산 소화기의 예, 모양이에요. 예. 이렇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 수신부가 있어야겠죠? 수신부가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컨트롤, 제어를 하고요. 예, 수신부. 수신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수신부는 뭐 하는 거다? 사람의 뇌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뇌. 그래서 제어를 하고 예, 컨트롤을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동소화 장치는. 일단 가스가 누출된 거를 탐지하는 탐지부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LPG, LNG 밀도 구해가지고 예, 1보다 높으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밑으로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 LPG는 LNG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잖아요.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30cm, 천장으로부터 30cm 그 부분에다가 탐지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스 누출되는 것만 감지하는 게 아니라 화재도 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부가 있다고요.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만약에 가스나 화재가 발생이 돼서 감지부가 작동이 되고 탐지부가 작동이 되면 수신부에서는 맨 처음에 뭘 할까요? 경보를 울리겠죠. 그죠? 경보를 울린다고요. 그죠? 예. 자, 경보를 동시에 요게 작동됐거나 요게 작동돼도 동시에 경보를 울려주고요. 그죠? 만약에 이제 탐지부가 작동이 돼서 수신부에서 제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가 누출됐으니까 누출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막아요? 예. 가스 차단 장치나 전기를 차단시키는 장치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에 가스 공급을 차단하죠. 네. 그 다음에 전기도 차단시킨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스가 방출되는 게 아니라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조리하다가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네? 어디 갔다 왔는데 후라이팬에 불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약재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감지부가 탐지를 해서 수신부에서 어떻게 해요? 약재를 방출시킨다. 그죠?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어디서 봤는데 애완용 많이 길러져요. 애완용 우리 강아지나 우리 고양이 많이 길러잖아요. 그죠? 그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인덕션 이런 데도 막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인덕션이 요 터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 인덕션 터치하면요, 이거 자동으로 켜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애완용 동물 때문에 이게 나는 키지도 않았는데 켜져가지고
그게 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한번 봐보세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 외환용을 기르시는 분들은 항상 그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되겠고요. 뭐 여기 우리 이 가스레인지 보면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보면 여기 후드 있죠? 후드 안에 보면 후드 그릴이 이렇게 있어요. 후드 그릴 옆에다 보면 약재가 방출되는 구멍이 하나가 이렇게 구멍보다는 헤드가 하나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찬장 열어보면요. 이렇게 생긴 소화기 같이 생긴 게 하나가 달려져 있다고요. 이게 약재 저장하는 거죠. 약재 저장 용기. 그 다음에 여기 수신부가 있고요. 그죠? 컨트롤하는. 그 다음에 조작부. 수신부 조작하는 부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뭐 만약에 가스 탐지를 했다. 누설되는 거를 탐지를 하면 여기 가스 밸브 있죠. 그리고 여기 옆에 차단기가 있어요. 밸브 옆에 차단기가 있다고요. 요거는 수동, 요거는 자동으로. 탐지부가 감지를 해서 수신부에서 야 가스가 누출됐다. 가스 공급 차단시켜라.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닫혀요. 그런데 제가 좀 저희 누나 아파트인가? 누님의 아파트를 가봤는데 인덕션을 사용하잖아요. 인덕션을 사용하면 요거 띄워버리더라고요. 띄워도 상관없겠죠. 왜? 인덕션은 가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이렇게 조리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 후드 있죠? 후드랑 여기가 이제 덕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사각 덕트로. 그래서 이 덕트 안에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재가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도 많이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화재 하중이나 화재 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약재 헤드가 약간 더 커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약재 통도 더 커야겠죠. 그 다음에 요게 자동 확산 소화기죠. 우리 펜션 놀러 가면 펜션에 조리하는 데 있죠. 주방. 거기에 항상 이거 달려져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자동 확산 소화기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 가스 자동 소화 장치, 캐비넷, 그 다음에 분말, 고체 에어로졸 요렇게 생겼다. 알았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고체 에어로졸 보면요. 여기 안에 약재가 들어있고 요거 약재를 태우는 뭐 냉각부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 구멍에서 약재가 막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약재가 KNO3 또는 K2CO3 요런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예요? 부촉매 효과. 부촉매 효과를 이용해서 소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사가 돼요. 알았죠? 됐죠? 자, 요 화재의 종류, 요것도 정의에 나와 있죠. 그죠? 자, 화재의 종류, 요것도 A급, B급, C급, K급. 우리나라는 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D급도 있다. 금속 화재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속 화재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기사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A급 화재는 요런 게 다 나무 같은 게 타는 거구나. 종이 타는 거구나. 유리 화재 휘발유 타는 거구나. 전기 화재 전기 감정 우려가 있는 데에서 화재가 난 거구나. 주방 화재 식용유 타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암기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암기하고 나가서 만약에 A급, B급, C급, K급 화재에 대한 정의를 적어라 이러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들 절대 못 쓴다니까요. 똑같이 써야 돼요. 이거. 저도 요거 암기하는데 하루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진짜 이거 하루 암기하고요. 다음날 또 까먹어요. 이거. 왜? 소화기는 안 보거든요. 다 암기했다. 딱 생각하고. 한 2일 지나잖아요. 소화기 또 봐야겠다. 암기가 안 됐구나.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말로 술술 나와요. 입으로
술술술 이게 나온다니까요. 아, A급 화재요? A급 화재는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 같은 게 타가지고 재를 남기는 화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연물이 타고 재를 남기는 화재다. 그리고 이 종류도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나섬종, 고풀. 나섬종, 고풀이 타서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서 재를 남기는 화재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말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 종이 타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소방 하나도 모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재를 남기는 화재다. 알았죠? 자, 유류 화재는요. 이것도 종류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가연성 액체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위험물이에요? 특수가연물입니까? 특수가연물에 들어가 있죠. 가연성 액체는. 그 다음에 석유, 여기 하나 또 쳐야 되는데,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레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솔벤트가 뭐예요? 솔벤트. 우리 페인트 지우는 거 있죠? 페인트 지우는 게 솔벤트잖아요. 그 다음에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서는 얘는 재가 남아요, 안 남아요? 재가 남지 않는 화재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하나 잘 암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진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관리사제 출제위원이다. 저 이거 낼 거야 아마. 저 이거 낸다 이거 진짜. 그래도 이 C급 화재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C급 화재가. 자, 이 정의에 잘 나와 있어요. 전류가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다. 알았죠? 그러면 전기가 흐르고 있지 않은 전선이 타고 있어요. 그걸로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C급 화재예요? 아니라고요. 전선은 뭐예요? 전기가 안 흐르고 있는 전선은 뭐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고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반 화재로 취급한다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으면. 근데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런 데서 화재가 나면 C급 화재로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주방 화재, K급 화재인데 주방에서 사용하는 동식물류.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동식물류가 뭐가 있습니까? 식용유 이런 거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식용유 화재인 거예요. 그런데 답을 만약에 K급 화재에 대해서 써라라고 나왔는데 식용유 화재 이렇게 적으면 저기 점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요거 써야 돼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동식물을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다. 알았죠? 자, 식용유 화재가 우리 K급 화재가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왜 따로 이렇게 추가를 했을까요? 어떤 위험성 때문에? 자, 식용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B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 우리가 발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발화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후라이팬에다가 열을 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원이 직접적으로 이게 식용유를 가해서 식용유를 태우는 게 아니라 연소시키는 게 아니라 후라이팬이 달궈져서 이 달궈진 후라이팬이 온도를 높여줘 가지고 발화점 이상이 되면 식용유가 불이 확 자연적으로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화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화점 B점이 있어요. B점이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가 되면 이 식용유가 증기가 되는 끓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증기가 되는 그 온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휘발유 같은 경우 휘발유보다는 잘 안 타는 뭐가 있을까요? 윤활유 있죠. 윤활유. 자, 윤활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라이터로 순간적으로 갖다 대면
불 안 붙어요. 그죠? 오랫동안 지져줘야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윤활유를 내가 라이터로 계속 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윤활유 자체가 연소하는 게 아니라 윤활유가 열분해가 일어나서 윤활유 증기가 올라간다고요. 유증기가 올라간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하죠. 그 가연성 가스가 산소랑 혼합이 된 상태에서 이 점화원 때문에 확 불이 붙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가연성 증기가 올라가는 그 온도가 B점이라는 거예요. B점.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화재의 일반적인 순서는 B점 이상 올라가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산소와 혼합해서 그 산소와 혼합한 가연성 혼합기가 발화점 이상이 돼버리면 예, 확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죠? 예. 자,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가는 건데 식용유는요 특이하게 발화점이 B점보다 앞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식용유는요 증기가 이렇게 끓기 전에 발화돼 버린다니까요. 조금만 열이 있으면. 예.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 화재 만약에 식용유에서 화재가 나면 뚜껑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다 꺼진 게 아니에요. 식용유 꺼졌어요. 내가 덮어가지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꺼졌어요. 다시 열면 불이 다시 확 붙어요. 왜? 일정한 온도만 있으면 그냥 발화점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냥 불이 다시 붙는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재발화가 너무 일어난다. 재발화가 너무 잘 일어나서 불 끄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급 화재에는 K급 화재에 적응성 있는 K급 소화기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K급 소화기는 강화액 소화기다 대부분. 네. 그래서 종류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요거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K급 화재 나오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K급 화재. K급 화재의 정의를 적어라. K급 화재에 사용되는 약재의 종류를 쓰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나오겠어요? 상업용 주방 자동차 장치. 그죠? 그거랑 좀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업용 주방에서 식용유 많이 사용하니까.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의 정의를 적고 예, 설치 기준을 적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럼 그게 나온다니까요. 진짜. 예. 예. 하나하나 소중하다라는 거. 아유 이렇게 좀 너무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예, 좀 제가 앞에 좀 설명도 길었고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이 다음 부분은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빠르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